어르신,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밥 짓고 계시다면, 지금 라면 끓이려고 물 받고 계시다면,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 어르신의 뇌와 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혹시 밥 지을 땐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셨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82 세 박순자 어르신 댁에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약수터 다니시고, 채소는 직접 키워 드시고, 술, 담배 한 번 안 하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딸을 못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와는 다르다고요. 뇌혈관 사이사이에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었고 독성 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독이 어디서 왔을까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밥 짓고 반찬 만들던 바로 그 부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께 부엌에 숨어있는 9가지 위험한 습관과 몸속 독소를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4가지 황금 해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의 10년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이후 저는 바로 그분의 부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국 끓이려고 수도꼭지를 돌릴 때 어르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뜨거운 물을 받고 계시던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끓으니까 편하잖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물이 어르신 몸속에 독처럼 쌓여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찬물은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오는 반면 뜨거운 물은 보일러 탱크를 거쳐 오래된 구리관이나 쇠파이프를 지나 데워져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생깁니다. 더운 물은 금속 성분을 훨씬 잘 녹입니다. 찬물에서는 괜찮던 납, 구리, 녹찌꺼기들이 뜨거운 물에는 서서히 녹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물을 끓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끓이는 과정에서는 깨끗한 수증기만 날아가고 금속 성분은 냄비 속에 더 짙게 남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몸속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 끓일 때, 밥물 잡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찬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기 전에 환풍기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먼저 돌려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어르신의 몸속 중금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의 위험을 말씀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냄비 다 버리고 반짝반짝한 새 스테인리스 냄비로 싹 바꿨어요. 이제 괜찮겠죠? 그런데 어르신, 잠시만요. 혹시 그 새 냄비, 물이나 세제로만 슬쩍 헹구고 바로 사용하신 건 아니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냄비 표면에 묻어있는 연마제라는 것입니다. 냄비를 공장에서 반짝반짝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제는 금속 가루와 화학 성분이 섞인 산업용 물질입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니켈, 크롬 같은 1급 발암 의심 물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연마제는 일반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름처럼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름으로 닦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과정을 모르고 연마제가 남아있는 냄비로 매일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겉은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중금속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건강해지려고 바꾼 냄비가 오히려 뇌와 간을 위협하는 독이 되지 않도록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연마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4단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냄비에도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제맛이지. 그건 괜찮겠지? 맞습니다. 뚝배기는 구수한 맛을 살려주고 예부터 써오던 그릇이라 정이 갑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 뚝배기를 설거지할 때 어떻게 닦고 계신가요? 혹시 세제를 듬뿍 짜서 박박 문질러 닦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추셔야 합니다. 뚝배기는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구멍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제로 닦으면 그 독성 화학 성분이 뚝배기 안으로 스며들어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찌개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뚝배기가 어제 마신 그 세제를 그대로 국물에 토해내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 영상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세제로 닦은 뚝배기를 비운 후 물만 넣고 끓였는데 냄비 속에서 세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그걸 우리가 구수하다며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뚝배기는 세제 대신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로 닦으셔야 하고 금이 간 뚝배기는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뚝배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뚝배기도 줄이고 밥은 전기밥솥으로 깔끔하게 해먹어. 하지만 어르신,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쌀 씻을 때 전기밥솥 안에서 바로 씻고 계시진 않나요? 전기밥솥 안쪽에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은 밥이 눌러붙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매우 약합니다. 쌀을 손으로 비비며 씻는 과정에서 이 코팅이 사포처럼 긁혀 벗겨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팅이 벗겨지면 그 아래 숨겨진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밥을 지으면 고온의 물이 코팅 틈으로 스며들어 알루미늄 성분이 밥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 성분은 장기적으로 치매 유발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쌀은 반드시 유리 그릇이나 스테인 그릇에 따로 씻으신 뒤 밥솥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밥 짓고 남은 반찬, 어르신은 어떤 통에 담아 보관하시나요? 혹시 빨갛게 김치 국물이 밴 플라스틱 반찬통, 아니면 죽 사 먹고 남은 하얀 플라스틱 통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오래된 플라스틱 통은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우리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고 심한 경우 뇌까지 도달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색이 변하고 흠집이 생긴 플라스틱 통은 과감히 버리시고 유리나 사기 그릇에 반찬을 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은 그릇 하나, 쌀 씻는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뇌와 장기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쌀 씻는 습관 하나, 반찬통 하나가 어르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김치 자르거나 생선 구울 때는 쿠킹 호일 깔고 하면 편하고 깔끔하잖아.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맞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쿠킹 호일을 자주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김치 국물이 도마에 배는 게 싫다고 하시며 늘 호일을 깔고 김치를 썰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쿠킹 호일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바로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평소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음식의 성분에 따라 이 알루미늄이 쉽게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신맛과 짠맛입니다. 김치, 초장, 젓갈 같은 음식이 호일에 닿으면 알루미늄이 서서히 풀려서 음식 속에 섞일 수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 쌓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기억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쿠킹 오일은 아예 쓰면 안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포장할 때, 김밥을 쌀 때는 괜찮습니다. 단, 여기에도 꿀팁이 있습니다. 호일을 잘 보시면 한쪽은 번쩍거리고 다른 한쪽은 덜 반짝이죠? 반짝이는 면이 음식에 닿도록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면에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알루미늄 성분이 잘 녹아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반대로 쓰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몰랐던 걸 이제는 아는 것이고 아는 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쿠킹 호일 이야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호일도 조심해야 한다니. 그럼 난 오래된 양은 냄비랑 프라이팬은 그냥 계속 써야겠네. 겉보기엔 아직 멀쩡하니까. 어르신, 바로 그 멀쩡해 보인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30년 넘게 쓴 양은 냄비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오래돼서 코팅이 벗겨지고 바닥이 하얗게 일어나 있고 찌그러진 그 냄비는 겉으론 정겨워 보여도 실은 알루미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냄비에 김치찌개나 된장국처럼 짜고 신음식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과 염분이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국물 속에 녹아든 알루미늄이 어르신의 뇌와 간에 조용히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이게 더 무섭습니다. 아직 코팅 멀쩡한데 뭐 하고 쓰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라이팬 수명은 1년을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코팅이 그대로인 듯 보여도 열에 계속 노출되며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그 틈으로 발암 의심 물질이 음식에 서서히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국자는요? 혹시 나무 국자나 나무 숟가락 쓰고 계시진 않나요? 나무 조리도구도 문제입니다. 일단 나무는 스펀지처럼 흡수를 잘합니다. 세제를 썼다면 그 성분이 깊숙이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나무 틈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곰팡이가 일정 조건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낡은 나무 도마, 오래된 국자는 이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스테인리스 국자나 실리콘 조리도구를 권해드립니다. 실리콘은 150도 이하에서는 안전하며 좋은 품질을 고르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낡았다고 느껴질 때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입니다. 10년 된 냄비 하나 바꾸는 것이 10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냄비와 나무 국자의 위험을 알고 나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국도 조심하고 찌개도 조심했는데 간단하게 참치캔 넣은 찌개나 믹스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어르신, 이 말씀이 정말 많으신데요. 편하고 익숙한 그 습관들 속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참치캔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자주 참치캔을 따서 찌개에 넣으셨습니다. 문제는 캔을 딴 직후 바로 냄비에 붓는 것입니다. 캔을 따면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내부에서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고온 멸균 과정에서 생긴 잔류 휘발성 화합물, 즉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공기 중에 날아가야 하는데 캔을 따자마자 뜨거운 국물에 붓고 뚜껑까지 덮으면 그 성분들이 그대로 음식 속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캔 안의 기름이나 국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성분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치처럼 큰 생선일수록 수은 같은 중금속 농도가 높고 그 성분들은 기름에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통조림은 먼저 따서 5분 이상 공기 중에 두었다가 살코기만 건져 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저도 모르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바로 믹스 커피 봉지로 커피를 휘젓는 습관입니다. 급하게 마시려다 보면 티스푼 꺼내기 귀찮아서 그냥 커피 봉지로 쓱 젓고 마시는 일이 많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화학물질을 뜨거운 물에 직접 풀어넣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커피 봉지 겉면에는 잉크 인쇄, 안쪽에는 코팅 비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고온에 닿으면 유해한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으며 실제로 80, 90도 이상에서 용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르신, 그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마다 내 몸에 1급 발암 의심 물질을 조금씩 흘려넣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작은 티스푼 하나 준비해 두시고 커피를 천천히 저어 드세요.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습관 다 고치려니 벅차다고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어르신을 위한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해독법이 곧 이어집니다.